오늘의 이슈 브리핑입니다. 혹시 레고랜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레고랜드는 원래 미국, 샌디에고 등에서 유명한 어린이 테마파크인데요. 2011년 강원도와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투자 합의를 하여 한국에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5월 5일 첫 개장을 하게 되죠. 한국 최초의 대규모 글로벌 테마파크이며 어린이날 100주년이라는 최상의 타이밍에 개장을 했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개장을 한 뒤로 현재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어린이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려면 상당히 큰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 즉 돈을 이곳저곳에서 빌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2022년 7월 김진태 강원지사가 취임한 후 벌어졌습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시기는 다가왔지만 김진태 지사는 9월 28일 레고랜드의 빚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업 회생이란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갱생 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사실상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투자자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보증했기에 아주 안전한 사업이라고 믿고 레고랜드에 투자를 한 것인데 강원도지사가 직접 보증을 못하겠다고 말하니 시장은 엄청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보증한 어미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일반 회사채 시장까지 번지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돈을 제때 끌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심각함을 느낀 국가는 뒤늦게 수습에 들어갔는데요. 자그마치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2023년 예산안은 639조 원이니 1년 국가 예산의 7.8% 정도를 시장에 풀겠다는 거죠. 국가에서 50조 원이나 투자해서 수습하겠다는데 이제 해결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는 것은 추가적으로 화폐를 만들거나 보유한 화폐를 중앙은행과 같은 화폐 공급 기관에서 시장에 공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자칫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폭증했을 때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겼던 걸 생각하면 이러한 수습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현재 1달러당 1,400원이 넘는 환율도 이로 인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레고랜드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이렇게 말 많은 레고랜드가 과연 테마파크로서의 평은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2011년부터 시작되어 무려 11년에 걸쳐 완공된 레고랜드는 건설 중에도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전 발굴 조사에서 보인돌 101기, 집터 917기, 구덩이 355기 등 총 1,400여 개의 청동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문화재 보존 규정에 따라 여곡절 끝에 완공된 레고랜드. 말은 많았지만 사람들은 국내 최초 대규모 테마파크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잘 모르는 방문객을 안내해주는 현수막도 보이는군요. 처음 주차장을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주차장 입구에 붙은 유료 안내문입니다. 레고랜드에서 수십만 원을 쓰고 나와도 1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주차비 18,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주차비가 아깝다면 입장 후 1시간 내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아기자기한 레고 조형물과 체험거리가 많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놀이기구나 컨셉 자체가 아이들 대상이다 보니 부모님들은 조금 지루할 수 있겠네요. 물론 어른들도 어렸을 적 가지고 놀았던 레고나 블록에 대한 추억에 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레고를 밟았을 때의 고통이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떠오른다는 거죠. 테마파크 내 식사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요. 실제 방문자들의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식당 상당수가 영업조차 하지 않고 운영 중인 식당 메뉴도 패스트푸드뿐 맛없는 돈가스 먹으려고 1시간 줄 서 있었어요. 레고랜드 방문 전날 싸고 맛있는 음식은 미리 충분히 즐기고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레고랜드의 입장료는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5만원대, 아이 4만원대 정도로 기존 인기 놀이공원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보다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지금까지 비추어 봤을 때 이 높은 가격에 재방문 의사가 많을지는 의문입니다. 레고랜드를 건설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추산한 레고랜드 손익분기점은 연매출 4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성인과 아이의 이용권 평균 이것저것 할인해서 1인당 이용권이 4만원 정도로 가정할 경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아와야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오픈이었던 5월 13만 명이던 레고랜드 방문객 수는 6월 10만 명, 7월 7만 명 등으로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티갓길에는 누군가 참지 못하고 대문짝만하게 리뷰도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레고랜드를 방문하신 분들은 댓글로 솔직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